자, 이번 강좌는 그 DNS 서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DNS 서버는 우리가 보통 이제 네임 서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확한 이름은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서버를 이제 DNS 서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DNS 서버에 대해서 또는 이 네임 서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데 그 도메인 이름 또는 도메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DNS 서버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런 동작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알면 이 DNS 서버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쉽죠. 어쨌든 이 DNS 서버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도메인 이름을 IP 어드레스로 변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name resolution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그 도메인 네임을 해석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IP 어드레스를 그 추출해서 반환해 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왜 사용하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그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특정한 서버를 접속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IP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서로 이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IP 어드레스는 사실 이제 숫자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억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건 용어 내진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죠. 네이밍을 하는 거죠. 그런 이름이 바로 이제 도메인 네임이에요. 근데 이 도메인 네임은 사실은 이제 컴퓨터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이 도메인 네임을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그 컴퓨터 차원에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통신이 이루어질 때는 이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니까 중간에 한번 변환이 있어야 돼요. 그 변환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DNS 서버인 거예요. 이 DNS 서버에 가보면 거기 이제 그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도메인 네임을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IP 어드레스를 추출을 해서 다시 리턴 반환을 해주면 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특정 호스트하고 접속을 이제 시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메인 네임을 사용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변환시켜주는 이 DNS 서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DNS 서버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도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어도 돼요. 내가 그쪽에 요청해서 물어보면 되니까. 어쨌든 이 DNS 서버는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도메인 네임을 활용을 했을 때 IP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요지예요. 이제 방금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해줬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DNS 서버가 이제 왜 나왔고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지금과 같은 그 형태로 이제 정착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죠.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호스트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몇 대 안 될 때는 서로 이제 통신을 할 때는 이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통신을 하면 됐었어요. 이 IP 어드레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네트워크를 다루다 보면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본 구조가 지금은 이제 IP 버전 4 해서 IPv4를 사용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IPv6 버전 6인데 IPv6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젠 주로 이제 IPv4를 사용을 하고 있고 IPv6가 약간 혼용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IPv4가 대부분이고 IPv4는
어드레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가 네 자리로, 네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숫자마다 이렇게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1.1.1.1 이런 것처럼 점으로 구분을 해서 숫자 4개가 사용이 된다. 이게 이제 IP 어드레스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고 이제 모든 호스트는 다 다른, 동일하지 않고,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다 다른 IP 어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만 서로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특정한 컴퓨터를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그 특정 컴퓨터 또는 특정 호스트와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초창기에는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직접 통신을 할 수 있었어요. 얼마 이제 몇 대 안 돼 있을, 몇 대 없을 때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호스트가 이제 계속 증가하다 보면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트워크가 점점점 이제 확장이 되면서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특정한 파일에다 내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자기 로컬에 자기 호스트의 컴퓨터에 IP 어드레스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파일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그 컴퓨터의 호스트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적어 놓고 그 옆에 이제 각각의 호스트에 대한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같이 이제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림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호스트에 대한 IP 어드레스가 뭐 1.1.1.1부터 6.6.6.6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로컬이죠. 로컬에 있는 자기 파일에,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의 파일에다가 이 각각의 호스트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그 옆에 그 호스트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1.1.1.1은 뭐 AAA, 2.2.2.2는 뭐 BBB 이런 식으로 다 IP 어드레스와 그 컴퓨터에 대한 이름을 여기다 같이 이제 기록을 해 놓으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접속, 액세스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 IP 어드레스하고 매핑이 되어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접속을, 액세스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IP 어드레스를 기억해도 되고, 그 옆에 있는 그 이름이죠.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데, 이 도메인 네임을 기억해도 되고, 둘 중에 편한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이제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IP 어드레스를 입력해도 또는 도메인 네임을 입력해도 IP 어드레스를 특정할 수 있으니까 액세스가 가능하다 이거죠. 자, 이렇게 특정한 파일에 여기 나와 있는 IP 어드레스와 그 이름을 기록을 해두는 방식이 이제 그 다음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눅스에서는 그럼 이 특정한 파일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는 리눅스에서는 etc 밑에 호스트 s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트 s라는 이 파일에 IP 어드레스와 도메인 네임을 같이 이렇게 병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도메인 네임을 이용할 수도 있고 IP 어드레스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돼요. 윈도우즈에서는 리눅스에서는 이제 etc 밑에 호스트 s라는 파일이 있고 윈도우즈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디렉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호스트 s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대로 IP 어드레스와 도메인 네임을 같이 쭉 기록을 해두면 이제 유저가 IP 어드레스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호스트가 IP 어드레스로 스스로 로컬에 있는 파일을 찾아서 IP 어드레스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IP 어드레스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통신이 되는 거예요. 액세스가 되는 거예요. 기본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파일의 기본 구조는 앞에는 이제 IP 어드레스가 있고 뒤에는 이제 도메인 네임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해 놓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가 네 자리로 이렇게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IPv4 그래서 버전 4의 타입에 맞는 IP 어드레스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IPv6에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우리가 리눅스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제 범위를 좀 벗어나서 이제 굳이 설명은 안 할 텐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IPv4 버전 4의 IP 어드레스나 버전 6의 IP 어드레스를 기록을 해주고 그 뒤에 도메인 네임을 기록해주면 유저가 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든지 또는 IP 어드레스를 사용하든지 해서 액세스 특정한 호스트를 특정할 수 있고 그 특정 호스트에 액세스 가능하다. 이제 이거예요. 이제 호스트 S라는 파일을 이제 이용을 이제 하고 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점도 물론 있어요. 뭐냐면 네트워크가 이제 점점점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엄청 많은 이제 네트워크이죠.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엄청 많은 호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P 어드레스가 이제 계속 서버가 하나의 IP 어드레스를 다 할당해 주고 이제 계속 변함없이 사용하면 좋은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IP 어드레스가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죠. 네트워크가 변환한다든지 위치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서버를 교체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IP 어드레스와 그러니까 특정 호스트와 IP 어드레스가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변하는 내용들을 로컬에서 계속 파일을 업데이트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각각의 로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각 유저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이 호스트 S라는 이 파일보다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 호스트 S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서버를 중앙에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실시간으로 모든 변동사항을 업데이트 해 놓으면 모든 그 데이터에 대한 불일치를 조금 더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 로컬에 있는 호스트 S 파일의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서버, 이 서버가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버의 이름을 우리는 그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하나의 서버 역할을 한다 해서 DNS 서버 또는 네임 서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 네임 서버를 별도로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거의 이제 그 URL이라고 하는데 그 도메인 네임하고 IP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되겠죠. 만일에 자기 서버의 IP 어드레스가 변경이 되면 모든 로컬에 일단 알려줄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도메인 네임 서버에만 변경을 하면 누구든지 이 변경된 이 네임 레졸루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별도의 전용 네임 서버를 구축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그게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로컬에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죠.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뭐 www.native.com 또는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이제 URL을 입력을 하잖아요. 이 도메인 네임 또는 URL이라고 하는데 이 도메인 네임이나 URL을 입력해서 이제 뭐 브라우저 같은 데서 이제 엔터키를 딱 두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리눅스 상에서는 요 도메인 네임 또는 URL을 가지고 컴퓨터에 직접 입력을 그러니까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이름은 사람은 기억하기 쉽지만 컴퓨터는 이게 IP 어드레스가 되어 있어야만 특정한 컴퓨터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바꿔줘야 돼요. IP 어드레스로. 그럼 바꾸려면 어떤 순서로 하냐면 먼저 로컬에 있는 파일을 먼저 검색을 해요. 로컬에 있는 파일이 뭐죠? etc 밑에 있는 호스트 S라는 파일이죠. 이제 이걸 먼저 검색을 하고 여기 나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액세스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내가 도메인 URL을 입력을 하게 되면 먼저 호스트 S라는 파일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만일에 그 도메인 네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IP 어드레스를 가져온 다음에 그 IP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응답을 해준다.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했고 이제 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호스트가 로컬에 있는 이 호스트 S라는 파일은 이제 리눅스죠. 리눅스에서 호스트 S라는 파일 또는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라면 뭐 이제 거기 드라이버 밑에 있는 호스트 S라는 파일을 찾아서 여기 도메인 네임하고 일치하는 레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있으면 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한다? 다시 이때는 네임 서버로 접속을 해요. 네임 서버로 접속을 이렇게 해서 네임 서버로 접속을 한 다음에 네임 서버에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와서 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다시 접속을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보죠.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했을 때 로컬에 있는 호스트 S라는 파일에 레코드가 없다. 없으면 어떻게 한다? 네임 서버로 다시 요청을 해서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을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IP 어드레스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네임 서버가 IP 어드레스를 찾아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액세스 접속을 시도해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액세스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응답을 해준다.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이죠. 먼저 한번 보죠. 내가 도메인 네임을 주면 처음에는 호스트 S라는 파일을 찾아보고 여기에 없으면 그 다음에 네임 서버를 찾아본다고 했는데 그럼 반드시 호스트 S만을 찾아보느냐? 순서를 바꿀 수 없나? 만일에 처음부터 그냥 네임 서버 보고 네임 서버 없으면 로컬에 있는 호스트 S라는 파일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로컬에 있는 걸 찾아보고 없으면 이제 개인이 특정하게 이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없으면 누구나가 사용하는 네임 서버를 이제 액세스하는 거죠. 이 순서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파일을 먼저 볼지 네임 서버를 먼저 볼지 이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는데 그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etc 밑에 host s.conf라는 리눅스 상에서는 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파일에 있어요. 이 파일은 이제 리눅스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있죠. 윈도우즈에서는 없어요. 그럼 리눅스에서 보면 etc 밑에 host s.conf라는 파일을 가보면 이 order하고 이제 host s와 bin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무슨 말? 이 파일 보면 내용이 이제 요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해서 어딘가 액세스를 할 때는 먼저 호스트 S라는 파일을 찾아보고 여기에 없으면 그 다음에 바인드를 찾아라. 근데 이 바인드라는 게 뭐냐면 네임 서버를 말하는 거예요. 네임 서버.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호스트 S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없으면 바인드, 네임 서버를 찾아라 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하게 되면 리눅스에서는 호스트 S를 찾아요. 먼저 이 파일. 이 파일을 찾아보고 여기에 없으면 그 다음에 뭐? 바인드. 바인드는 뭐예요? 네임 서버예요. 그 네임 서버를 찾는데 네임 서버에 대한 접속을 하려면 IP 어드레스 가지고 접속을 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 네임 서버로 도메인 네임 가지고 접속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IP 어드레스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네임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네임 서버에 대한 IP 어드레스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etc 밑에 resolve.conf라는 이 파일에 네임 서버에 대한 IP 어드레스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 가보면 여기 네임 서버의 IP 어드레스가 몇 번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네임 서버로 접속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도메인 네임을 주고 요거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IP 어드레스를 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액세스 특정 서버에 액세스해서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응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됐죠. 만일에 이 resolve.conf에 네임 서버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 IP 어드레스가 없다 그러면 네임 서버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속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연결 못했다는 오류 메시지 일종의 이런 응답 그런 게 보이고 사실은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죠. 여기 가보기 전에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내용을, 여기 먼저 이제, 여기는 윈도우즈, 리눅스에서만 이렇게 보이고, 윈도우즈 클라이언트에서는 여기 도메인 네임을 주면, 이런 순서가 없고 그냥 호스트 S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호스트 S가 있으면 매핑이 되면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거고, 호스트 S 파일이 없다 그러면, 요 컨피그, 이 resolve.conf가 아니라 이제 DNS IP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제 IP 어드레스, 그 네트워크 IP 어드레스 입력할 때 DNS IP 어드레스도 넣게 되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네임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리눅스에서만 그런 거고, 윈도우즈에서는 IP 어드레스를 입력하는 곳에 있다. 이제 이거예요. 이제 하나씩 잠깐 볼게요. 지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먼저 이 파일을 한번 보죠. etc 밑에 hostS conf라는 파일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cat으로 보죠. cat etc에 있는 host.conf라는 파일을 보면 multi-on으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안 정해져 있는 거죠. 디폴트로 그냥 hostS와 bind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VI로 들어가 볼게요. 멀티온이라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호스트와 바인드 이거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폴트로 이 순서대로 로컬 먼저 보고 없으면 네임 서버 보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 얘기예요. 큐 나가고, 그 다음에 이 파일 한번 보죠. etc 밑에 resolve cat으로 볼까요? etc 밑에 resolve.conf 라는 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네임 서버 해놓고 여기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인데, 이게 이제 VMware가, VMware 이 자체의 이제 IP 어드레스인데, VMware에서 제공하는 네임 서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추얼 머신이죠. 다 가상 머신은 좀 이제 VMware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네임 서버를 VMware에서 만들어준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제 이렇게, 여기 네임 서버에 대한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정도 이제 확인하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도메인 네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앞으로 가보면, 이 도메인 네임이라는 것들은 잠깐 보면, 이제 네임 서버를 구축을 하다 보면, 이 도메인 네임에 대한 어떤 시스템, 체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도메인 네임은 우리가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www.nate.com 또는 www.naver.co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앞에, www는 뭐, 이제 호스트 이름이고, 중간에 있는 네이트 또는 네이버는 회사 이름이고, 그 뒤에 있는 com은 그게 이제 분류 체계상 컴퍼니이기 때문에 회사로, 또는 뭐 학교이면 edu, 또는 뭐 정부기관이면 go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면서 한 대 네임 서버를 이제 도입하게 됐고, 한 대 네임 서버 가지고 IP 어드레스 전부 다 분류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분류를 한 거죠. 여러 개의 네임 서버를 이제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 네임 서버를 이제 여러 개 구현하다 보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갖다가 분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메인은 루트라고 해서 이제 가상의 점이 하나가 있고, 그 아래 네트워크 컴퍼니 또는 일반적인 컴퍼니 또는 뭐 일반 회사에 대한 비영리 기관은 오거나이제이션, 교육기관은 뭐 EDU 등등등등이 쭉 생긴 거고, 그 컴퍼니 회사 아래는 뭐 네이트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 그 네이트 또는 네이버 안에 보면 뭐 웹서버에는 특히 이제 호스트 이름들이 많은데, 웹서버한테는 www라는 이름을 주어지고, FTP 서버는 뭐 FTP라는 이름을 주어지고, 메일 서버한테는 또 메일이라는 이름을 주어지고, 각각의 그 서버마다 이름을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는 호스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다른 이름을 주는 거고, 그걸 전부 다 총괄하는 게 하나의 회사 이름이고,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하나 컴퍼니 일반 영리 기업으로 분류를 한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네임 서버가 여기 컴퍼니만 담당하는 네임 서버,
여기 오가나이제이션, 비영리 기구를 담당하는 네임 서버,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네임 서버, 이 네임 서버를 별도로 다 이렇게 업무를 나누면 되니까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네임 서버를 다 이제 여러 개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한국은 뒤에가 이제 KR로 끝나고 KR 밑에는 뭐 컴퍼니, 어가나이제이션에서 OR 또는 뭐 교육기관에 대한 어카데미 해가지고 AC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안에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 그 회사마다 여러 개 호스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서 네임 서버 구축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쨌든 이런 도메인 네임의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